최근에 한 30대 여성분이 주근깨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가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죠. 결국 침대성 2도 화상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기미 치커라고 해가지고 색소를 떼어나올 수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제품도 있죠. 이게 색소 침착이나 화상이나 흉터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피부가 전문의들도 어려워하는 게 색소인데 광고나 콘텐츠에서는 바르는 화장품으로 너무 쉽게 한 번에 없앤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문제죠. 그런 마법의 명약은 없어요. 뭐든지 너무 쉬워 보이는 길은 의심을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 항상 피부에는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한 30대 여성분이 주근깨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가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죠. 시술 직후부터 얼굴에 심한 피부 손상이 나타났고 결국 다른 병원에서 침대성 2도 화상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이게 단순히 레이저 시술을 잘못해서 생긴 사고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색소 치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점을 붙였다 떼면은 없어진다는 제품부터 바르면 기미가 떨어져 나온다는 화장품까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색소 치료는 그렇게 간단한 치료가 아니에요. 저도 정말 어려워하는 치료인데, 그래서 오늘 이번 사례를 통해서 주근깨 레이저가 어떤 원리로 치료되는지, 어떤 경우에 화상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시술 받을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지 한번 전문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실제 시술 차트나 장비 정보를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 보도된 실제 사진을 통해 제가 좀 추정한 바고요. 자, 우선 색소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는 크게 좀 여러 종류가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토닝 레이저 같은 게 있죠. 이제 토닝 레이저 같은 경우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를 반복적으로 조사해서 한 번에 세게 치료하는 것보다 여러 차례 걸쳐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딱지가 치는 치료라기보다는 조금 빨개지고 살짝 깨는 그런 토닝 치료라고 할 수가 있고, 토닝 같은 경우는 약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그런 부작용 사례는 충분히 좀 적고요. 리팟 레이저라든지 피코 레이저라든지 특정 색소에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한 번에 좀 딱지를 지게 만들어서 깨는 레이저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세팅이나 이런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는 화상이나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이 좀 가능해요. 그다음에 IPL 레이저는 엄밀히 말하면 레이저가 아니라 여러 파장의 빛을 넓은 면적으로 조사하는 장비고, 여러 장피라든지 홍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장점이 있지만, 다 좋아져라 얍!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좋아질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다 나빠질 수도 있어요. 타이거 스트라이핑이라고 해가지고 조사면의 패턴에 따라 호랑이 줄무늬처럼 색소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조사면이 좀 겹치거나 에너지가 좀 과도할 경우에 생길 수가 있는데, 이번 사례도 제가 봤을 땐 실제 장비를 확인하지 않은 거에서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IPL 레이저를 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환자 색소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환자 얼굴 형태에 따라서 다 미세 조정을 거쳐야 되는데 환자 피부 상태 말고 그냥 일괄적으로 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레이저 시술 과정에서 사고 난 거 너무 안타깝죠. 하지만 이것 말고도 인스타 광고, 온라인 컨텐츠 이런 거 봤을 때 색소 치료가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물론 환자분들이 뭐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누구나 이제 빠르게 쉽게 정말 치료하고 싶은 게 색소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과대 광고를 하는 것들이 많아서 안타깝고요. 실제로 색소는 생각보다 좀 섬세하고 되게 어려운 분야예요. 같은 색소라도 그때그때 피부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얼마나 깊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요즘 보면 기미 치커라고 해가지고 색소를 떼어나올 수 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제품도 있죠. 붙였다 떼면은 뭐 점이라든지 쥐젖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졌다고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억지로 벗겨내는 과정에서 피부가 손상될 수도 있고, 이게 색소 침착이나 화상이나 흉터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점인 줄 알고 임의로 견디렸는데 실제로 뭐 피부 암이어서 진단이 늦어져서 오신 환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쉽게 점이나 색소 표면을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무조건 강하게 치료하는 것보다 피부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까지 선을 지키면서 치료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이게 되게 어려워요. 특히 피부가 전문의들도 어려워하는 게 색소인데 광고나 콘텐츠에서는 바르는 화장품으로 너무 쉽게 한 번에 없앤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색소라는 건 멜라닌 세포 덩어리가 있거든요. 표면 쪽에 있으면 표피성 색소, 깊이 있으면 이제 진피성 색소. 주근깨라고 하는 거는 표대성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주근깨라고 하면은 사실 쉽게 떼어날 수 있어요. 깊이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데, 기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얕은 색소, 깊은 색소로만 설명이 좀 어렵고, 그 안에 있는 염증, 피부 환경, 혈관까지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이런 주근깨를 치료하고 딱지가 실제로 지기는 해요. 딱지 지기는 치료를 만들어서 슬슬 떨어지게 만드는 건데, 얘네가 주근깨만 치료할 정도 에너지를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세게 버리면은 주근깨 주위에 있는 일반 건강한 피부들도 손상을 주기 마련이죠. 그거를 화상으로 입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욕심내면 안 되고 굉장히 그 환자를 보면서 줄타기 하는 게 되게 어렵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했을 때는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또 많이 하는 리팔 레이저, 아까 얘기했던 주근깨라든지 흑자라든지 표재성 있는 위에 쪽에 있는 색소를 선택적으로 치료하도록 설계된 장비고, 이런 것들은 안전하게 설계된 칼이에요. 그래서 누가 좀 치료를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를 나올 수 있게 만든 장비고, 그래서 고가이기 때문에 시술 비용은 좀 높아지죠. 일반적인 잡티나 흔한 색소의 경우에는 이렇게 고가 장비가 아니라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딱지가 생기고 조금 세게 했을 때 화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치료하냐, 이런 것들은 회복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화상이라는 건 염증이고, 이 염증 때문에 처음에는 홍반, 붉은 색소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는 염증을 지키려고 멜라닌 색소가 색소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PIH, 그러니까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염증 치료를 강하게 좀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홍반 치료라든지 색소 치료를 또 이제 가야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케이스를 치료해 본 적이 있는데, 시간만 있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90% 이상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다만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정도까지 치료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최근 저희 병원에도 최근에 슈링크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피부에 화상이 생겨가지고 색소 침착이 생겨가지고 한 3개월째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치료하면서 옆에서 보면 예뻐지려고 사실 안 겪어도 됐을 일을 이제 겪고 있는 건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색소라는 게 왜 이렇게 만만해졌냐, 되게 흔한 피부병인데 치료가 안 되는 거, 이런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고 문제성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기미가 있고요, 모공, 여드름 있죠. 이런 것들이 되게 흔한데 쉽게 해결을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마법의 크림이 있거나 마법적인 그런 치료를 통해서 바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마케팅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마법의 명약은 없어요. 저도 있으면 사고 싶네요. 뭐든지 너무 쉬워 보이는 길은 의심을 무조건 해봐야 되는 거, 항상 피부에는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피부과 실수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거를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고 생기더라도 굉장히 적은 부작용으로 줄일 수 있는 예방적인 방법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색소 중에서도 좀 기미나 이런 좀 어려운 색소들은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정도를 걷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고에 대해서는 중립기여를 좀 받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색소에 있어서 쉽게 받다가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색소를 치료하려고 다른 화장품을 사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돈 낭비일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제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의 색소를 AS 드리는 피부 보건소 박보건이었습니다.